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또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머니맵 열어서 저희 시총 상위주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간 쉬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 2% 이상 강세,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다 같이 올라갑니다. 리노공업이 3%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요. IT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엔캠이 7%가 넘게 밀린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LNF도 2%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자동차 쪽이 대부분 강합니다.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쉬어가지만 현대차가 4% 넘게 올라가고요. HL만도, SL 등등의 종목들 함께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면 여전히 음식료 쪽 강합니다. 삼양식품, 오리온 같은 종목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도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까지 모두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 소식 좀 전해지면서 이게 또 상장이 된다면 굉장한 기업 가치 상승이 될 거다. 함께 또 부품주도 묶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4월 1일에 SL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좀 안 올라서 덜 올라서 말씀해 주셨던 SL이 지금은 목표 주가도 넘어섰고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온 만큼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현금이 한 4조 가량 들어올 거고, 시총은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인도에 같이 따라간 부품주들의 급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도가 지금 신차 시장 기준으로 50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앞으로 중국처럼 가파르게 막 3천만 대 시장으로 올라올 거냐? 언젠간 되겠죠. 다만 지금 인도의 지금 1인당 GDP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번 선거에서 BJP가 그립을 잃은 만큼 보조금을 남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더 크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지금 소외됐던 중산층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은 소득의 분들을 더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인도의 경제 성장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도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를까? 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IPO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을 땐 밸류가 너무 싼 지점이었지만 이제는 적정 밸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급격하게 올라온 감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정한 밸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정 시 매수 가능하고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더라도 약간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4월 8일에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목표 주가를 달성했어요. 54,000원 넘어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가능한가요? 이 종목도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실적이 최악이었다가 최악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처럼 아예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게 보긴 또 어렵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올라왔지만 지금부터 이 종목은 SL과는 다르게 추격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이익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 라인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붕괴한다든지 대량의 거래 이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조금 기술적으로 고점 신호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비중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줄여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건 맞고 이 시간을 통해서 LNF 같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게 본격적인 회복이다. 이제부터는 다시 반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가 아닌 이익 관리의 시점으로 돌아선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익을 좀 챙겨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AS 받아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나아진 건 또 어떤 것이고 앞으로 나아질 건 또 무엇일까요? 증권가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점 매수할 적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확실히 메모리 기판의 회복세가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우리가 좀 특성을 알 필요가 있겠는데, 과거 이제 22년도에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는 SK하이닉스와 붙어서 소위 이제 기판 쪽의 이익이 확대되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봤었는데, 근데 심택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도 그 메모리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납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화려하게 갈 때 디램 출하량과 낸드 출하량, 특히 낸드 출하량이 급증할 때 이 종목의 이익률도 올라가고 주가도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둔화된 것이 그렇게 큰 폭의 둔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그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상 좋을 때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약간만 탄력이 줄어들어도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또 재고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방 산업의 투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등락이 크게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은 최악을 지나서 낸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HBM 만들면서 디램 쪽의 전반적인 캐파가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크게 보면 뭐 기판 쪽, 그 다음에 모듈 PCB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디램과 낸드 쪽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더 수량이 많은 삼성전자의 쪽을 봤더니 이게 이제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기존의 DDR5와 붙어가는 그 기판 쪽은 확연한 어떤 개선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익이 확실하게 좀 반전이 될 거다라는 부분 짚어왔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은요? 근데 지금 이제 신제품을 붙었다라는 게 최근 리포트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봤던 DDR5 붙어갔던 기판 쪽은 원래 이제 개선될 것으로 봤고, 실제로 개선되는 속도도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기판 부분의 빠른 이익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판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그 디램과 붙어가는 PCB가 아니라 SIP, 시스템인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애플향으로 추가적인 기판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전체적인 회복이 마진율 회복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듈화된 부분에서의 긍정적 효과 일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쪽에 또 새로운 기판, 그동안 없었던 매출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 쪽에서 이익이 나타나는 것이고, 뭐 애플이 부품사에게 이익을 많이 주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뭐 높은 마진율로 보일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SIP의 매출 증가와 FCCSP의 매출 증가가 전반적인 마진을 좀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이익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이익들이 개선이 됐을 때, 실적이 더 크게 개선이 됐을 때, 그 부분 적용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현재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엔 여전히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가장 좋았던 2022년도의 전반적인 PR 밴드를 살펴보시면 9배에서 10배 사이를 타고 쭉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익이 이제 적자로 반전되면서 뭐 PR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이익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보면 이익을 쉽게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년도 실적을 조금 당겨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보였던 것처럼 9배, 10배를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애플에 납품했을 때의 마진율은 우리가 나중에 사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저는 그때 9배, 10배 갔던 수준보다는 한 20% 정도 할인을 한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 실적이 지금 EPS 기준으로 5천 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우리가 8배, 9배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도 저평가된 상황이고 마진율이 내년에 그 정도 올라와서 EPS가 한 5천 원 정도로 기록할 수 있다면 저는 4만 원 초반대 정도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합리적, 8배 정도의 목표 주가는 합리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 새롭게 늘어나는 신제품과 기존 제품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증권가에서도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심택이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현대차 그룹주들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정몽구 회장의 위독설, 사망설 이러한 루머들이 좀 확산되면서 굉장히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14%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0%까지 갔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해 볼게요. 먼저 실적입니다. 여전히 좀 실적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1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올라오면서 미국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량과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까지 빠르게 개선되진 않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사업부가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매출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지금 이익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기어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쪽의 전체적인 이익은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주가 기준에서는 실적이 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3대장 중에서 가장 약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왔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1월인가요? 12월쯤에 이 종목을 살펴보면서 그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 부각은 실적보다는 지배구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 못 맞췄을 뿐인데 어쨌든 주력으로 되고 있는 AS 사업부의 이익의 견조함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 지배구조의 개편입니다.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대차를 정점으로 할 거냐, 모비스를 정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순환출조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든 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상장시켜서 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교환 사채를 발행하든지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계속 쪼개거나 이거를 글로비스와 합병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현대차 그룹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정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누구를 정점으로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중요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글로비스 같은 종목의 탄력이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도 받쳐주고 지배구조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키플레이일 가능성이 높은 현대모비스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 보이는 건 사실이다. 전일에 급등이 있었지만 그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기대를 하면서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전히 그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0.56배, 54배,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현대차 기아보다 못할 게 무엇이냐라는 논리를 적용해 보면 제가 이제 1월 달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30만 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인도 이슈에 휩쓸려가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장기적인 주주환원책 증가와 추가적인 이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하시는 게 장기 투자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현대모비스 좋게 봐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